완전 야매로 하시는 사기꾼이죠. 그거 너무 화가 나는 화나죠, 거예요. 화나죠. 그분은 심리학자도 아니고 그분은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받은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사기꾼이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결이 잘 이해되셨던 분들은 분명히 더 심오하게 자기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제 유튜브에서 약물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네. 정신과 의사긴 하지만 주로 심리적인 분석이나 개인 상담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드리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충분히 내가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네. 정신과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는 지인들 센터를 소개드리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서 센터를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거나 권유드립니다라고 제가 말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대신 좀 여쭤보고 네. 싶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심리 상담과 관련된 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국회로 지금 이렇게 넘어가 있어서 이제 본회의 통과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는 한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 법안이. 그러면은 개인이 알고 이걸 선택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결국엔 지금 개인의 몫인데 네. 이게 최근에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심리 상담사한테 성추행을 당한 사례들도 꽤 많고요. 그쵸. 진짜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 그 사람이 전공도 하지 않은 그런 일반인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아니 그런 사람들이 심리상담센터를 차릴 수 있냐? 차릴 수 있습니다. 법이 아직 안 됐다는 게 그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조그만 가게를 하기 위해서는 뭐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그냥 내가 가서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은 사업자 번호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심리상담센터도 사실은 그렇게 오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심리상담센터를 고르시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네네. 첫 번째로 그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상담자들이 학력, 전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학원 이상, 그리고 전공은 심리학이나 교육학 같은 전공에서 상담 혹은 임상심리를 전공했는지를 꼭 보셔라. 네. 공부한 걸 보셔라.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격증을 보셔라. 네. 크게 국가 자격증과 민간 자격증이 있는데요. 국가 자격증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그리고 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그냥 임상심리사,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발급하는 청소년 상담사, 이런 어떤 자격증들이 국가 자격증이 있고요. 그런데 이쪽 분야는 국가 자격증보다는 이제 민간 자격증이 사실은 심리학자들에게 좀 더 보편적이기는 해요. 그래서 한국심리학회, 그 산하의 한국상담심리학회나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주는 그런 자격증, 혹은 상담 쪽에서는 또 한국상담학회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런 한국상담학회에서 주는 자격증.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떤 걱정이 드냐면은 한국상담협회 이런 데도 많아요. 이게 이름이 너무 맞아요. 많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바꿔가지고 딱 올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제가 먼저 추천을 드린다면 일단은 어느 학교에서 공부했냐, 그리고 어떤 전공이냐, 이거. 그래서 이제 학교를 보라는 거는 뭐 소위 말해서 좋은 대학, 나쁜 대학,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 학벌에 따라서 그거 보셔도 될 텐데 뭐 소위 말해서 서울대 나온 심리학자가 더 상담을 잘하고 뭐 지방대 나온 사람이 상담 못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 상담센터에도 상담생들이 여러 명 있는데 되게 다양한 학교를 나오신 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진짜 상담 잘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소위 좋아하는 스카이 나온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그냥 머리가 좋아서 소위 말해서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간 것과 상관없이 인간의 마음에 대한 어떤 관심과 통찰, 연구와 경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학력 얘기하시는 분한테 선생님도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기억나시죠? 가르치는 선생님. 네, 그쵸. 그 선생님들이 어느 대학 나왔는지 아세요? 모르죠. 한 명은 알아요. 한 명 아세요? 자기가 너무 어필해서. 자기가 어필해서. 근데 못 가르쳤어요. 나 S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냐, 소위 말해서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냐, 아니지 않냐. 좋은 비유네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전문 분야는 그 사람이 일정 수준의 어떤 공부와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보다는 이 사람이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눈높이를 맞추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자격증을 보기가 좀 그러시다면 그 사람이 어느 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자격증 잘 모르겠으면 한국심리학회 산하의 학회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 일단 믿을만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나왔다고 막 홍보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심리학자들은 언론에 나와도 그거를 홈페이지에 줄줄줄줄 사진 캡처해가지고 홍보하고 센터에다가 막 그것을 캡처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쵸. 저도 가끔 언론에 인터뷰 나오면은 그런 업체가 있더라고요. 전화가 오더라고요. 맞아요. 선생님 거기 나오신 거 액자 해드릴까? 그래서 브로커라 그래야 되나? 네. 상도 주잖아요. 돈 내고 상 받는 거. 맞아요. 전 처음에 한 10년 전에 어디서 추천을 받았대요. 심리 상담을 널리 알리는데 공로가 있어서 그쵸. 상을 줄 때 그래서 네. 그거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무슨 협회래요. 그쵸. 이름은 또 그럴듯해. 그쵸, 그럴듯하죠.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그랬더니 돈 내래. 몇백만 원 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야기들을 자꾸 이렇게 홍보를 한다면 사실은 거기는 믿을 만한 곳은 아닙니다. 진짜 심리학자들이 하는 데는요, 자신의 공부한 것과 자격증을 언급하고 그리고 그냥 그 프로그램과 어떤 비용에 대한 부분들만 언급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런 걸 좀 보시면 좋겠고, 또 최근에는 이렇게 기업형 상담센터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기업형 상담센터는 이게 프랜차이즈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여러분 이름만 들으시면 알만한 곳들이 있는데 사실 거기는 저는 좀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첫 번째로는 기업형 상담센터에서 초반에는 심리학자가 아닌 사람들도 고용해서 상담을 시켰어요. 아, 그랬구나. 네, 제가 처음에 그게 생겼을 때 되게 유심히 봤는데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제대로 된 자격증과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곳이 치료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치료진들이 안정되게 있지 못하고 맞아요. 많이 바뀌어서 그게 프랜차이저의 함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왜 바뀌냐면은 개인 거 차리는. 네, 사실은 그 안에서 프랜차이즈가 가져가는 목들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의도치 않게 심리학자한테 영업을 시켜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 시스템 자체가 저는 좀 불만이어서 열악하다. 그렇죠? 개인한테는. 차라리 심리학자가 개인으로 차린 센터를 가시고 그 개인으로 차린 센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확인해 보시는 거, 이게 사실은 상담센터를 고를 때 가장 추천드릴 만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 얘기를 명확하게 해주셔서 제가 잘 네네. 썸네일에다가 프랜차이저 상담센터 가면 안 되는 이유. 그러다가 강의 들어보시면 어떡하려고. 항의가 저한테 오나요? 아, 그럴까요? 어쨌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저도 쏙쏙 되고 네. 이게 아마 이렇게 술술 나오시는 거 보면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아, 그렇죠. 네, 많이 왔습니다. 또 제가 워낙 이제 이쪽에서 거의 뭐 길게 보자 한 20년 정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안 좋은 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많은 얘기라는. 그렇죠. 이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좀 이렇게 사건들 네. 많이 듣는데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네 유튜브 해라, 블로그 해라. 그래서 제대로 된 심리학자들이 좀 알려져야 된다. 저도 그게 너무 중요한 거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제대로 된 분들은 이런 거 안 하고 좀 야매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정말 정통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왠지 좀 자기를 홍보하고 PR하는 게 마음에 좀 걸리시나 봐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럴수록 이런지 않은 분들이 더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서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또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끔 저희 센터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다른 센터 들렸다 왔다. 그럼 거기에서 안 하시고 오시냐 그랬더니 거기 좀 이상하다.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이제 심리검사 중에 MMPI라는 검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옛날에는 조현병이라고 했던 척도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조현병 진단하는데 쓰진 않아요. 그렇죠. 재밌는 거는 그거를 만들어 놓고 나서 아 이건 조현병을 예측하는 척도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1940년대 그 검사를 만들 때 입증이 됐는데도 여전히 일반인들이 그걸 잘 모른다고 그 8번 척도가 떴다고 너 조현병이다. 아,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했대요. 이거 고치려면 400만 원 내놔라. 400만 원 내고 거기서 조현병을 뭐 어떻게 고쳐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들렸다가 아닌 것 같아서 검색해서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쵸. 완전 야매로 하시는 사기꾼이죠. 그거 너무 화가 나는 화나죠. 거예요. 화나죠.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그분은 심리학자도 아니고 그분은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받은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사기꾼이다. 근데 이제 이분이 사기를 당했더라도 가서 항의를 하면은 그분은 막 그 사기꾼은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막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소위 말해서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침묵하기 때문이다. 맞아요.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너무 공감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호연 선생님이
막 유튜브도 하시고 책도 하시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아이고 진짜 갑자기 필링 캠프 힐링 캠프 아니 그래서 진짜 너무 제가 활동을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선생님 너무 멋지시다. 사실 선생님 입장에선 굳이 이거 안 하셔도 되잖아요. 저도 아까 선생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과여서 남들이 안 하는 거예요. 네. 저를 위해서예요. 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되게 좋으니까. 그렇죠. 보람이 있고. 네. 또 사람들이 그만큼 또 어쨌든 뭔가 도움도 받고 그쵸. 또 그거에서 또 보람을 느끼고 사실은 굉장히 이게 필요한. 그리고 저는 작업들이죠. 선생님이 예전부터 활동하시는 거를 정신과 하면서도 보고 해서 네. 되게 개인적으로 이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이 네. 그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